네,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늘은 이제 IT 기술책 집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쪽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제가 집필을 하면서 좀 경험했던 그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노하우들 그리고 이렇게 집필을 하면은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게 페이스북 친구나 아니면은 이제 카페에 있던 멤버분들이 집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증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집필을 좀 빨리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자기가 집필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한번 이런 시간을 봤습니다. 예, 저는 보안 프로젝트 운영자 니키입니다. 어, 세 개, 두 개 정도 단원으로 제가 나눠가지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종 에피소드나 아니면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필의 즐거움을 느끼자라는 그 큰 타이틀입니다. 이걸 뭐냐면 국내 보안 IT 보안책 제가 보안 쪽에 이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필도 아직은 이제 보안 체계에 좀 국한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국내 IT 보안책은 국내 저자들이 너무 없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시장 수요자가 아직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게 IT 안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IT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분야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들이요. 모든 IT 분야의 총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보완을 하게 되는데요. IT 분야에서 특히 이제 보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미비하죠. 투자하는 부분들도 시장도 굉장히 큰 편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입문하는 친구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많은 지식들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좀 테크니컬 기술적으로도 좀 깊숙하게 파는 부분들 이게 여러 분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공부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접근하지 않는 방향이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좀 반응이 좋아서 컴퓨터 분야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음, 보안책들이 많이 팔리는 편이에요. 예전보다는 분명히 좋긴 좋은데 그래도 아직은 너무나 좀 너무 적다는 거.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막 문학책이나 그런 것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막 몇십만 권도 팔리고 굉장히 많은 인세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이런 해킹 보안책이 판매 부수가 굉장히 적어요. 1위인데도 불구하고 한 몇백 건, 몇천 권도 안 되는 수준,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내 보안책이 아직은 많이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보안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도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더 개선된 그러한 방향들 주제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은 기존 책들이 뭐 너무 잘 써진 것도 있겠지만은 요거에서 이게 탈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려고도 하다 보니까 그런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만큼 나오지 않는 음,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주제의 책을 좀 많이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나왔는데 왜 쓰냐라는 그런 좀 마인드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험서 같은 경우에 시연어만 봐도 엄청난 많은 정말로 몇백 건의 책들이 나올 정도로 많은 주제들을 동일하게 다룬 경우를 볼 수 있죠. 프로그램 같은 거나 수험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수요자가 그만큼 많고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수험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안 기사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했죠. 그래서 우리 쪽에 뭐 해킹 분야냐 아니면은 다른 뭐 모바일 분야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번에 1회 때마다 막 두세 건씩이 계속 신규로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수요자들이 많이 있어야 그만큼 집필자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요. 집필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많이 몰라요. 제 주위를 보면은 친구들, 특히 요즘은 또 고등학생 친구들도 책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주위에 책들이 이제 나오는 게 보이고 번역서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책을 쓰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딱 붙들고 책을 쓸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집필을 하는 거하고 또 잠깐 연구문서 뭐 몇 장 쓰는 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접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집필을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IT 책 같은 경우는 약 한 400장에서 500장 정도가 보통이죠. 당연히 더 작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번역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겨우 한 100 몇 장인 경우에도 번역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미국 쪽에 보면 미국 쪽에 그런 외국 쪽에 그런 컨텐츠 사업들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그 지식에 대한 공유가 너무 활발히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0장 이상 정도는 돼야 출판사들도 이제 집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예, 맺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 쓰려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쓸 때마다 어렵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많이 지치는 경우에요. 그래서 1년을 투자해도 출판까지 가는 것들이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쓴 책 같은 경우 1년 8개월 정도 걸렸고요. 어, 제 주위에 이제 리버싱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 보면은 3년 걸린 사람들도 4년 걸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소문으로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 책을 쓰려면은 정말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저도 그냥 양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도 그 정도 한 1000페이지 이상 쓰려면은 보통 한 2년 이상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뭐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또 항상 너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인 방법을 좀 접근을 하다 보면은 보통 한 2년 걸릴 거는 한 1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방법들, 노하우들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IT 보안책들이 좀 적다, 그렇게 제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즐거움을 느끼려면은 어떻게 느껴야 하냐라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필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생각날 때마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부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쓰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금방 지쳐요. 이게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1년이라는 기간들, 뭐 정말 짧게는 6개월 이상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또 나온다고 해서 뭐 그 정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나오는 것도 또 아니고요. 분명히 금전적인 부분들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보람은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결과물,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리 생각할 때마다 써놓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우리가 출퇴근하는 과정들,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아니면 잠깐 이렇게 갑자기 놀다가도 아이디어나 컨텐츠들이 갑자기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메모를 적어 두셔가지고 그날 하루에 5장, 5장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미리미리 좀 써놓는 예, 그런 습관들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제필은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필 같은 경우에는 내 지식, 이게 나중에 야가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느려트려 놓은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한 권의 책에다가 이 한 주제에 대해서 나는 500페이지 분량으로 나는 그래도 정의를 했었구나. 그래서 내 지식은 뭐 요거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중요한 것들은 요 지식이니까 나중에 항상 언제라도 꺼내 볼 수 있는 하나의 메모장, 하나의 그런 노트, 뭐 그런 거 책,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보셔가지고 하나의 정리된 하나의 메모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분명히 지식이라 그 머리에 있는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써놓지 않으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런 메모장들이 있으면은 막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필은 나를 위해서 쓰는 부분들이고 아래도 상관되겠지만은 내 이력인 최고의 수단입니다. 특히 제가 처음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접근을 했던 친구들이 취업생이었었어요. 이거는 취업생들은 굉장히 열정이 높잖아요. 다른 친구보다 당연히 이제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뭐 열정이 적겠지만은 이 친구들도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 친구들도 생계를 위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열정이 높고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어떤 형식이든 프로젝트가 자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은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면접 때 프로젝트를 내게 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내게 되는데 그걸 내고 난 뒤에 나중에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는 형식이고 그리고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또 안 잊어버리면 다행인데 그냥 잊어버리게 되죠, 머리에서.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하나의 고생한 만큼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뭐 취업 준비생 분들은 보통 한 3, 뭐 작게는 3, 4개월 아니면 길게는 뭐 6개월, 1년 이상 준비를 하는데 미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 생각이었었고요. 그거를 잘 수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한 3, 40명 정도의 사람 그 취업생들이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3, 4명 정도밖에 안 나는 10%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간 친구들은 지금도 책 하나의 집필자 저자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런 저자로 남아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력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 자기 이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 면접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이력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취업생분들 그리고 뭐 취업생분들이 아니더라도 자기 이력사항에 확실히 그런 지필이라는 것들을 하나 새기고 싶다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 프로젝트로 하나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1년 프로젝트, 뭐 2년 프로젝트 그렇게 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잊어버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식 메모리는 이제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제 머리의 메모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정도 다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들을 정리를 하거나 기존 지식들 몇 개를 버려야 하거든요. 굉장히 머리에 다 담고 있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날그날 제가 어떤 것들 배웠던 것들이 업무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매일매일 이렇게 몸에 익숙할 때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문서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후에 이게 필요할 때 다시 그거를 보고 하면 되잖아요. 꼭 굳이 머리에 남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 잠깐 내려놓고 또 다른 또 새로운 분야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책으로서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분야를 만들고 다시 또 생각날 때 아니면 필요할 때 다시 그 책들을 다시 보면서 복습하는 차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렇게 그 업무가 이제
기술적 진단 쪽에 모이킹 쪽을 많이 하고 솔루션 검토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포렌식 쪽이나 제가 썼던 포렌식 쪽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책에 나왔던 그런 지식들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명령어도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럴 때는 제 책을 그냥 보고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다른 책을 뭐 참고는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의 그런 제주 보는 책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제 지식을 다시 돌아보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번 집필 방법들을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는 제가 이렇게 6개 정도 단계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아이템 선택, 기획서 작성, 출판사 계약, 집필, 규정, 교열, 인쇄, 출판이고요. 이거는 IT 책만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소설이나 아니면 뭐 문학, 문학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 그런 책 같은 경우 모든 출판에 관련된 책들은 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템 선택 쪽이죠. 아이템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콘셉트, 콘셉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콘셉트는 뭐냐면 어떤 방향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종료를 하겠구나라는 형식 그런 콘셉트거든요. 한 주제에 대해서 만약 제가 어, 뭐라고 할까 백트랙, 백트랙을 제 책이 백트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백트랙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백트랙을 만약 쓴다고 했을 때 백트랙이 하나의 공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공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걸로 용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요거를 포렌식 관점에서 한번 써보자, 아니면은 악성 코드 분석 차원에서 써보자, 맞죠? 시큐어 코딩 방법으로 한번 써보자, 아니면 모바일 진단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포렌식 기법에서도 백트랙을 이용해서 어떤 메모리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콘서트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백트랙 안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서트를 중요하고 자기가 쓸 방향들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만 제대로 잡으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만 이제 결합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에피소드를 찾아내는 부분들, 이거는 작성 이제 기획서 그 집필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매일매일 에피소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런 방향들을 잡았다면은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출퇴근할 때도, 아니면 잠을 자기 전에도,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몰입을 하게 되면은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쓰기로 했는데 오늘 뭐 정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들이 있겠구나, 아니면 혹시 업무를 하다가도 내가 쓰려고 했던 그런 주제들하고 좀 비슷한 유의 그런 음, 좀 기술을 배우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 그거 갖고 내가 어떤 식으로 책을 쓸 것인지, 어떻게 책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걸 계속 생각하고 한번 직접 책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방식. 그래서 기존에 제가 잡았던 콘셉트하고 연결을 해서 얘를 한번 목차로 잡아보는 형태, 그것들이 아이템을 선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처음 좋은 시작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트위터하고 RSS 서비스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를 찾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목차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차를 잡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집필을 할 때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음,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제 이제 트위터고요. 제 트위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페버레이트 쪽에 보면요, 이게 좀 그 북마크죠. 어떻게 북마크에 나중에 볼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트위터를 보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 그리고 책으로 썼으면 하는 분야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저도 이렇게 마크를 해놔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루에 한 번 체크했던 것들은 매일 그냥 봅니다. 이게 이해를 그때 100% 이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얘를 보다가
딱 필이 와서 바로 책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들은 아니면 저 혼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카페 멤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아니면은 그쪽 분야에 좀 전문가지 있는 그 멤버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드로이드에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면요, 안드로이드 굉장히 좋죠. 시큐리티 프로파일링, 블랙박스, iOS하고 안드로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아마 논문 형식 같은 거는 아마 그런 건데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회사 이제 발표 자료로 이제 썼던 거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펜테스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볼 때는 인트로스파이에 대한 그런 소개인데요. 트레이서, 트레이서군요. iOS 트레이서, 이런 식으로 그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고 제가 뭐 뽑아낼 수 있는 것들, 단어들,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좋으면은 예, 네, 좋으면은 이런 식으로 페버레이트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모았던 것들은 제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 리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안 프로젝트 리서치고요. 이거 바꿔야 하는데 보안 프로젝트 리서치에 제가 하나하나 이제 공유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현재 공유를 하고 있죠. 다른 분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좋은 의견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들어간 거는 제가 여기에서 모았던 것 중에서도 더 이제 확실히 좋았던 거나 리뷰했던 것들 중심으로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 엔진이 있습니다. 코드 엔진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여기하고 우리 쪽하고 또 그 협업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오늘 이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찍는 시점에는 죽었네요. 데이터를 못 불러오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연락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은 라이브러리에 보통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저희들 공유했던 정보들이나 이런데 이렇게 많은 트위터 정보들 제가 가지고 있는 트위터의 정보들까지 모두 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건 뭐냐면은 IT 분야 책도 많이 있겠지만 당연히 많이 읽어야죠. 그거는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씩은 전문서적도 계속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전문서적뿐 IT 책뿐만 아니고 다양한 책들 분야들을 많이 읽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처음 책을 이제 좀 접보는 에세이 같은 경우 제 편안하거든요. 에세이는 굉장히 편안하게 쓰는 가볍 자유롭게 가볍게 아니고 자유롭게 쓰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경험이나 인생을 좀 많이 배우기 위해서 에세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그런 책들도 많이 읽으시면요. 나중에 책을 쓸 때 그런 단어의 선택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저도 처음 책 쓴 거하고 나중에 책 쓴 거하고 이렇게 보면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T 기술 책을 쓰다가 갑자기 에세이 형식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바뀔 때도 막 있고 아니면 그래도 그게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사람들하고 포괄적인 어떠한 단어들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 일반 사용자들이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것들 그게 제일 책을 쓸 때는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책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아이템이 정말 좋다. 아이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템은 무슨 뭐 정말 국내에서도 딱 내면은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면은 기획서 작성하기 전에 출판사와 그런 미팅을 가지시면 됩니다. 연락을 해서 되게 대박 아이템이다. 나 이렇게 목차 정도 잡았는데
좋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미리미리 미팅을 잡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쓰거나 제가 GP를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메모장, 이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갤럭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는 제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시나리오 같은 것들, 이게 이전에 백트랙 활용했던 그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30장 정도의 분량이 나왔었어요. 이 하나가, 이 단어 하나가. 그리고 뭐 벨이라는 도구 분석을 해보겠다. 그리고 허니 드라이브, 허니파 악성 코드 같은 거 분석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쿠박스, 샌드박스 같은 걸 해보겠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관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글을 써보겠다. 보면 이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뭐 의미인지 아시겠죠? 했다, 연구했으니까 이거는 지운다, 동그라미 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많이 써놓으시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에 모여서 하나의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그 시나리오나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할 때마다 메모장에다가 좀 하는 방식들은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건 제 팁이고요. 다른 종이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음성으로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음성으로 가끔씩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 들으면서 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 자기한테 맞는 선택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년 전에 제가 카페 운영을 하면서 이런 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묶었던 부분들이고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로 1년 전에 제가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 1년 반 만에 요 관련된 컨텐츠들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출판까지는 여기까지 현재 출판이 됐고요. 이 뒤에는 현재는 출판을 하기 위한 집필 단계가 지금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저는 교육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제가 욕심을 부렸었고, 우리 카페 사람들하고 좀 의논을 조율을 했고요. 제 의견을 어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가 책이거든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정도인데요. 이 15권의 책이 벌써 우리 카페에서는 다 정리가 거의 다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책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 선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두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연결성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트리들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하려다가 지금 공개를 했어요. 왜? 책으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뭐 이제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 물음표에 있는 것들도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차 선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쓰면 되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아이템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러한 연결성이나 아이템들을 좀 구성하라고 그렇게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획서 단계입니다. 이렇게 아이템이나 어떤 컨셉트를 선정을 했으면요, 이제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줍니다. 출판사에서 이런 기획서를 작성해 두려고 이렇게 주는데, 이 기획서 안에는 이제 책에 대한 목표가 있죠. 우리 책 보면요, 이게 기획서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 앞에 보면은 제 그 저자 소개도 있을 거고, 그 앞에 보면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고, 이 책은 왜 썼냐, 목차는 이렇게 됐냐, 앞에 항상 10장 이상 나오는 그거 있죠. 그게 기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자기도 이 책을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주요 독자층인가 목차, 챕터별 어떤 것들, 1장에서는 뭐를 소개하겠다, 2장에서는 뭐를 소개했다, 3장에서는 뭐를 소개했다, 그러한 것들 소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나의 구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획서라는 거는 뭐 집필뿐만 아니고 업무를 할 때도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제안을 할 때도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모든 것들 다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기획서라는 게 입문 굉장히 어렵죠. 입문자 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책을 쓰는데 아직 책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목차별도 하고 챕터별도 소개시켜야 하고 뭣도 소개시켜야 하는데 어려워요, 솔직히요. 근데 입문집필자한테는 기획서를 미리 써놓으면은 방향이 잡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책을 쓸 때도 그 기획서 단계적으로 기획서를 가지고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집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집필자한테는 꼭 기획서를 한번 써보라고 제가 권고를 하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이제 좀 쓰다 보니까 기획서부터 작성을 하면은 이게 좀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결과까지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게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그날 원하는 것들을 계속 그냥 책으로 씁니다. 상세 그 분석이나 아니면 했던 것들 그냥 마음 와닿는 대로 써요. 이 분야를 쓸 때도 있고 저 분야를 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연관성이 막 보이거든요. 이 책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들 이쪽 깊숙이 한번 들어가면 이쪽 분야에서도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쪽 시 분야에서도 갑자기 이 분야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연결성을 두다 보면은 한 권의 책 정도의 분량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거꾸로 기획서 이제 목차를 잡는 거죠. 거꾸로 기획서를 잡고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몇 권 한 대여섯 권을 같이 집필하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서 뭐 콘텐츠들이 뭐 없어지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되고 서로 연결하기도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완성된 후에 기획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도 있고 예, 또 새로운 갑자기 아이템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출판사를 계약하시는 분 그 보면은 거의 다 저는 출판사를 계획서를 이제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보통 한 60% 정도 60%에서 70%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합니다. 출판사에서 볼 때도 이 책이 어떻게 나올지가 확실하거든요. 뭐 어떤 목차만 보면은 확실하지가 않는데 원고가 있으니까 확실해요. 아, 책으로 내야겠다, 안 내야겠다. 그래서 출판사들도 굉장히 편하다고, 예,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로 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성공할 확률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 원고까지 준비를 해나가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출판사와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획서를 썼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출판사 쪽에서는 기획서를 보고 이게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 경쟁 도서들도 뭐가 있었고 이제까지 경쟁 도서들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 보면요. 같이 이렇게 책을 썼던 같은 그 저자들도 있을 거고 개발자들도 있고 뭐 같은 IT 분야에 있는 책 그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그 전문가한테 이제 그 원고나 목차 같은 걸 조언을 많이 받습니다. 출판사에 그런 전문가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서를 들고 오십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십니다. 예,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보내고 이제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최종 탈고까지는 이제 집필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야겠죠. 예, 정해야겠는데 보통 이제 내가 만약 뭐 2014년 지금 현재 2014년 11월이면은 넉넉하게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이상 이렇게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차에 따라서 내가 만약 저 같은 경우는 60% 완성된 상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6개월 정도면은 예, 곧 회사 갈 시간이에요. 6개월 정도 이렇게 잡는데요. 그 6개월 정도 잡아서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알람이 울려가지고 뭔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고 아니면은 보통 이제 한 1년 이상 정도 이제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최종 chan계 내가 2014년 만약 6월까지 최종 탈구를 했다고 한다면은 보통 계약서에 보면은 2015년 6월까지는 이게 1년이죠. 1년까지는 꼭 출판을 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계약서를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쇄 부분이죠. 제가 책을 썼으면 얼마 정도 받은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 아니 한 뭐 8%에서 1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비율을 많이 받으면 뭔가 부족한 게 있고요. 비율을 적게 받으면 뭔가 좀 이득이 있고 아무튼 이게 거의 비슷해요. 장기간으로 가면 이제 당연히 인세가 많이 받으면 되게 좋은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계약금이나 아니면은 미리 인세 어떤 몇 권에 대해서 뭐 2,000권, 3,000권에 대해서 미리 주는 출판사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면 보통 뭐 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주는 데는 또 인세가 또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인세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공동 저자일 때는 배분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두 명 있었으면은 50% 50%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 명이 굉장히 많이 썼으면은 뭐 70% 30%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분을 잘 해가지고 자체 그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인세가 입금될 때 출판사한테 이렇게 배분을 해줘서 줘라 이렇게 예,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분을 해서 줍니다. 항상 예, 분기마다 아니면은 뭐 1년마다 아니면은 얼마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넣어주고 예, 입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무조건 약속은 줄이합니다. 음,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이게 스케줄을 잡아놓고 책을 쓰면요 분명히 100%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됩니다. 예, 책을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집중해서 편집을 해야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고 또 이거를 계속 수정하는 단계다 보면은 체력이 없으면은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고갈돼. 그래서 보통 책 한 권을 쓰면은 앞뼈를 깎는 고통과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머릿말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법을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달리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막 술도 많이 마시고 기존처럼 예,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100% 예, 뻗습니다. 바로요. 예. 그래서 출판 계약을 하다 보면 여기 있죠. 네. 5년간 발행 후 뭐 5년간 종속 기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서약서 써 있고요. 을하고 갑하고 예, 그쵸? 이 갑이 이제 저자고요. 을이 이제 출판사고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출판사에 대한 계약권은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거의 뭐 법적인 이거는 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원래 한 2시간 정도의 이게 컨텐츠예요. 근데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했고요. 그래도 제 또 회사 가야죠, 저도요. 회사 가기 때문에 1부는 우선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